잠시 후 오후 2시부터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됩니다.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은 무엇일지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고 이재석 경사 사망 사고와 관련한 규정 위반 정황과 함께 윗선의 친목 강요 관련 폭로가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난 6월에 3대 특검이 출범했고요. 그 이후에 사실 이게 처음 있는 일입니다.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적용한 혐의가 있을 텐데요. 어떤 혐의일까요? 일단은 정치자금 위반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정치자금법이라는 것이 다양한 이제 조항을 내용에 담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우리가 정치자금을 후원을 받는다라든지 누군가로부터 수수를 받았을 때에는 그 액수의 이제 허용 한도도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신고라든지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특검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라는 것이 지금 보고 있는 시각인 것이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특검은 관련해서 이 통일교 관련자의 문자 메시지라든지 당시에 그 돈의 액수를 촬영해 놓은 실물 사진이라든지 이런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영장이 받아들여질 것이다라고 좀 확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잠시 후 오후 2시부터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되는 것이고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특검에 이러한 강제 수사를 나선 것은 사실은 처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김건희 특검이 앞서 지난달 27일에 권 의원을 한 차례 불러서 13시간 동안 조사한 후에 추가 소환 없이 바로 영장을 청구했잖아요. 당시 좀 속도가 이례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그만큼 오늘 영장에 적시된 그 혐의점들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죠. 특검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물증이 있는 상황이고 그와 관련해서 윤 본부장의 진술도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인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지금 권성동 의원의 경우에도 당시에 그 지목된 날에 만남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권 의원의 입장은 그날 처음 본 사이이고 어떻게 처음 본 사이에 1억 원이라는 불법 정치자금을 내가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취지인 것이고요. 반대로 윤 본부장의 입장은 만나기 전에도 사실 이제 아내의 휴대전화로 그 전달할 액수의 돈을 사진을 찍어놨고 실제 만남을 가진 이후에는 권 의원에게 문자까지 보내서 잘 써달라라는 취지의 이런 문자까지 보냈다라는 것은 특검 입장에서는 전달을 하는 그 시점이라든지 당시에 뭔가 포착이 된 건 그 장면을 포착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증거 관계로 미루어 봐서 수수했을 것이 확실하다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동안의 특검의 주장에 대해서 권 의원은 계속 거짓이라고 혐의를 부인해 왔고요. 오늘도 법원에 출석해서 나는 결백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특검이 제시한 증거들이요 꽤나 좀 구체적이에요. 한 가지씩 말씀드리면 돈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통일교 측 윤 씨,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 그리고 전달 직전에 찍어둔 현금 다발의 사진 혹은 다이어리 메모 이런 구체적인 증거들이 지금 나왔거든요. 이 증거들이 오늘 심사에서 어느 정도 효력이 있을지 좀 여쭙겠습니다. 일단은 특검이라든지 수사기관 아니면 법원에서 봤을 때 가장 확실한 것은 물증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진술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만 내놓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술 자체에 대해서 물론 신빙성을 따져보는 절차를 가지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물증입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물증, 그러니까 사진 촬영도 일단 특검이 생각하기로는 그리고 어쨌든 객관적인 물증에 담겨 있는 그 정보로는 당시에 만남 전에 촬영한 사진이 맞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이어리라든지 메모 그리고 문자 메시지가 직접 전달된 그러한 내용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객관적 물증이 가장 확실하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권성동 의원에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증거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실제 이러한 증거들이 권 의원의 정치자금
형사사건법 위반이라든지 어떠한 뭐 뇌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입증까지는 이르지 못하더라도 소명 단계에는 이른다라고 판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에서 그러한 객관적 물증을 내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권성동 의원 제1야당의 5선 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현역 의원임에도 이 헌법상 청렴 의무를 위배해서 그 범행이 더 무겁다는 입장인데 한편으로는 5선 의원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권 의원이 5선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 오늘 영장 심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뭐 영향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 발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의 판단 기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인멸 우려를 주의 깊게 볼 것입니다. 당연히 5선 의원이고 그리고 국내에서 얼굴이 알려진 정치인이다라고 한다면 윤 전 대통령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도주의 우려는 없다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지금까지 다양한 뭐 차명폰을 사용한다라든지 아니면 증거인멸의 시도가 있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특검에서 주요한 내용으로 주장을 한다면 법원 입장에서는 도주의 우려가 없더라도 증거인멸의 우려를 들어서 충분히 영장 발부가 가능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가장 핵심은 증거인멸 시도가 실제 있었느냐, 증거인멸 우려가 앞으로 어느 정도 존재하느냐일 것이고요. 나머지는 뭐 도주의 우려라든지 아니면 뭐 사안의 중대성과 연결될 부분인데 이것이 이제 이번 영장 발부의 핵심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이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해서 오늘 굉장한 이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가지를 여쭤볼게요. 휴대전화를 권 의원이 교체를 하고 차명폰을 사용하려 했다. 라는 점도 근거로 오늘 조사에서 제시가 될 예정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앞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본부장의 공소장을 보면요. 권 의원이 윤 전 본부장을 통해서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원정 도박 사건 수사 정보를 흘려서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어떤 도왔다. 뭐 이런 내용이 좀 적시된 정보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정황이 증거인멸 우려 등에 좀 영향을 미치겠죠. 일단 연결이 될 수 있죠. 일단은 지금 특검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휴대전화를 재빠르게 교체하고 차명폰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내 명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어떠한 혐의점을 받고 있고 수사가 개진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이러한 행위를 한다면 법원이나 아니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증거인멸 시도가 있다, 뭔가 예. 감추려고 한다 주장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더불어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윤 전 본부장의 공소장에 권성동 의원이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서 도왔다라는 내용이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 법 체계라든지 아니면 형사법적인 체계를 굉장히 무시를 하고 그리고 증거인멸을 도왔다라는 사실이 물론 지금 뭐 재판 단계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입증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네. 그러한 시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영장 전담 판사 입장에서는 영장 발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 마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비슷하게 뭐 차명폰을 사용했다, 다른 사건에서도 증거인멸 시도를 적극적으로 했었다라는 부분은 영장 발부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네, 특검은 특히 권 의원을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 유착, 정치와 종교 유착의 핵심 창구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권 의원의 구속 여부가 향후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 등 그 통일교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권 의원의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더욱 탄력을 받아서 관련 혐의에 대해서 입증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물론 그 길이 쉽지는 않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힘 당사의 이제 당원 명부를 확보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것에 더해서 뭐 영장 발부를 받는다는 것 외에는 사실 딱히 더 이상 강구할 수 있는 강제적 수단이 없는 것이 또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 관련해서 의혹을 낱낱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일단은 관련 당사자들의 인신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라도 특검이 생각을 할 것이고요. 그러한 방향성의 일환으로서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이렇게 청구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뭐 한학자 촌재라든지 아니면 더불어서 이 윤 전 본부장의 또 그 진술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수사 범위는 확대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서해 갯벌에서 고립된 노인을 구하다 숨진 고 이재석 경사 사고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고를 조사하기 위해서
해경에서 구성했던 진상조사단이 있습니다. 진상조사단이 활동을 지금 중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대통령의 지시대로 외부의 독립기관이 전적으로 조사를 대신해서 맡을 전망인데요. 외부의 독립기관이라고 한다면 어떤 기관을 말하는 걸까요? 글쎄요, 일단은 새롭게 꾸려질 가능성도 있고요. 이제 전문가단으로 구성을 해서 어떠한 해경이라든지 아니면 경찰 인력이 투입되지 않은 전적으로 외부 인원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을 새롭게 꾸릴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예. 일단은 지금 해경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그리고 일부 팀장이라든지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을 조금 은폐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라고 볼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경이 개입하지 않은 외부 진상조사단에서 좀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지금 어느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조사하게 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수사기관이 이걸 맡아서 할지 뭐 앞으로의 수수는 사실 수사기관에서 수사도 불가피하다라고 보이는데요. 아마도 새로운 전문가단으로 이러한 진상조사단이 꾸려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조사 쟁점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규정 위반 여부 그리고 사건 은폐 의혹인데 이재석 경사와 함께 근무한 당직팀 동료들은 물론이고 유족들까지도 함구령 의혹을 제기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윗선의 침묵 강요 등에 대한 조사는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까요? 일단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진술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해경 동료들이 녹취까지 당시에 해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것은 사실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왜 함구령을 내렸느냐, 무엇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었느냐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고요. 혹시나 그 은폐하고자 하는 것이 규정 위반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떠한 인사상의 책임이 질 것이 두려워서 이러한 것을 은폐하고자 했던 것인지 아니면 당시에 출동하는 절차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다방면으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이 동료들의 진술에 따르면 영웅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라, 언론을 접촉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가 오고 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또 하나의 쟁점이요. 규정 위반 의혹인데요. 사고 당시에 당직자가 모두 6명이었지만 2명만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나머지 4명은 휴게 시간이 부여됐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경사가 현장에 혼자 출동을 했잖아요. 지금 규정 위반과 관련해서 조사된 내용이 많을 텐데 추가로도 밝혀야 할 내용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관련 규정에 따르면은 혼자서 춘찰차를 타고 저렇게 혼자 출동하는 규정이 아니라 2인 이상 규정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 입장에서는 심지어 우리가 밥 먹으러 갈 때도 2명씩 움직이는데 그렇죠. 저렇게 구조 활동을 하는데 혼자 출동을 시켰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당시에 정말 사람이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시 당직자 6명이었고 4명은 휴게 시간 중이었거든요. 자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깨워서 같이 보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6시간의 휴게 시간이 아니라 야간에는 3시간만 허용된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면 반드시 책임자가 책임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해양경찰청이 오늘 해경서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또 파출소장과 당직 팀장 등에 대해서 대기 발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런 조치들은 증거인멸 가능성을 우려한 조치라고 볼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공무원 조직에서 어떠한 이런 은폐 시도라든지 아니면 관련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가 있는 그런 상황이면 일단은 대기 발령을 시켜서 직무에서 배제를 시킨 다음에 관련 진상을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인천 서장을 포함해서 파출소장 그리고 당시에 이 경사를 혼자 출동을 시켰던 당직 팀장까지 모두 대기 발령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해양경찰청의 입장에 따르더라도 지휘 책임에 대해서 무겁게 바라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기 발령을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 이러한 절차적인 위반이라든지 위법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험하게 혼자 이 경사를 내보냈다라는 사항이 확인이 된다면 이것은 징계 그러니까 공무원의 내부 인사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